자,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분만과 산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분만과 산육 시에 어떤 생리적 변화가 나타나는가, 그 생리적 변화에 대해서 보고요. 간호에 대해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만에 영향을 주는 요인 5가지가 있다. 자, 분만에 영향을 준다. 태아를 출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만출 물질, 태아나 아니면 태반이나 밖으로 나와야 돼요. 밖으로 나오는 길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올 때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을 1차, 2차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1차는 자궁 수축을 얘기할 거예요. 얼마만큼의 강한 힘으로 수축이 되느냐, 그 빈도는, 그 기간은. 2차 만출력은 산부가 주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밀어내는 힘. 그리고 산부의 심리적인 반응과 산부의 자세, 이렇게 5가지가 분만에 영향을 미치고 OP라고 얘기를 해요. 자, OP, 5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분만에 영향을 주는 요인 5가지였습니다. 자, 산부의 생리적인 변화를 보도록 할게요. 자, 심혈관계부터. 분만 동안에는 심박출량, 혈압, 맥박이 모두 증가한다. 지금 출산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증가할 것 같지 않아요? 분만 2기. 자, 분만 2기가 뭔데요? 태아가 만출하는 시기입니다. 심박출량은 분만 전 수준보다 40에서 50% 정도, 임신 전 수준보다 80%에서 100%가 증가합니다. 심박출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왜 그래? 복부 근육, 작은 근육의 수축으로 인한 통증으로 인해서 카테콜라민이 분비됨으로 인해서 나타난다. 자, 앙화이성 저혈압. 산부가 앙화이로 누워있는 동안 혈압과 맥박의 변화가 오는 것은 자궁에 의해서 앙화이로 누워 있으니 하대 정맥이 압박돼서 그러하다. 하대 정맥이 압박되면 하지에서 올라오는 혈액이 막히죠. 못 올라오잖아요. 정맥혈의 기환을 저하시켜 우심방으로 돌아오는 혈량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서 심박출량이 감소돼서 그러하다. 앙화이로 인해서 자궁이 하대정맥을 눌러서 그런 거라면, 그러면 누르지 않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체위를 측 위로 취해줄 겁니다. 태아 분만 시 정상적으로 200에서 300의 혈액 손실이 있는데 임신 중 인부의 혈량이 30에서 50% 증가하기 때문에 200에서 300의 혈액 손실이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증가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혈은 정상 산부의 경우 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조혈계, 헤모글로빈이 증가합니다. 혈액 응고 시간, 혈장 섬유원의 증가로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로 산후출혈의 위험이 감소될 수 있다. 자, 분만 중 점차적으로 백혈구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경관이 완전 개대될 즈에는 15,000까지, 산부의 백혈구가 25,000에서 30,000 정도까지 증가되게 됩니다. 자, 10,000 이상일 때 우리가 감염 사인으로 볼 정도로 비정상 사인으로 봤는데 이때는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자, 호흡기계, 신체 활동의 증가는 이에 부과되는 산소 공급을 위해서 호흡률의 상승을 동반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약간의 호흡 과다가 있을 수 있다. 많은 산소가 필요해요. 자, 공포나 부적절한 호흡법 사용으로 과다 호흡이 되게 되면 호흡 과다가 있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호흡 과다가 생기겠지만 이게 너무 심각하게 과도해지면 호흡성 알칼리증이 나타나게 될 거고 호흡성 알칼리증으로 인해서 문제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호흡성 알칼리증이 되면 손과 발이 얼얼해지고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죠. 자, 비뇨기계, 분만 중 사구체 여과율, 신장 혈장 유출량의 증가, 심박출량의 증가로 다뇨증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방광팩만은, 자, 방광에 대해 생각을 해볼게요. 자궁 앞에 있었습니다. 자궁 앞에 방광이 위치해 있었어요. 자궁이 이렇게 증대되고 방광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선진부가 내려오려고 하는데
방광이 팽만되어 있어. 내려오는 것을 방해할 수 있죠. 효과적인 자궁 수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분만 초래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궁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불리하지만 방광의 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죠. 얘가 팽만되어 있어. 팽만됨으로 인해서 선진부가 계속적으로 눌러 손상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빈뇨증, 긴급요이증, 긴장성 실금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광 팽만과 함께 방광은 팽만되어 있는데 선진부는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면 방광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방광이 손상되게 되면 방광의 긴장도가 저하되고 소변이 정체되고 그럼 이로 인해서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빈욕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만 시 계속적으로 방광 상태를 사정하고 산부로 하여금 적어도 2시간마다 배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방광이 팽만되는 것을 막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분만 시 수분 섭취의 감소, 호흡은 많아지잖아요. 호흡이 많아지면 그만큼 수분 손실은 많아질 겁니다. 신장이 수분과 전해질 보존을 위해서 소변을 농축하게 되고 지금 수분 소실은 많아지고 수분 섭취는 감소되어 있으면 우리 몸에서는 수분을 보유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소변으로 나가는 수분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소변을 농축시킬 거라고요. 그러면 소변을 농축하면 소변 비중이 정상 범위의 최대치로 증가될 수 있습니다. 자, 대사작용의 증가로 단백뇨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우리도 운동을 심하게 하면 단백뇨 나타날 수 있어요. 약간의 단백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분만 중 케톤요증은 산부가 피로하거나 탈수되거나 영양 결핍되거나 전해질 불균형의 2차적인 결과로 오는 곤란증에 의해서 초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간호학에서 케톤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구강이나 정맥 주입으로 수분 공급 유지에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소화기계. 분만 직전과 분만 동안에는 위장 운동과 위액 분비가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소화되기가 어렵죠. 위가 비워지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분만 1기. 자, 분만 1기라고 하는 것은 경관이 개대되는 시기를 얘기합니다. 자, 이 이행기 때 진통제의 부작용으로 오심구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에너지원으로 당분을 첨가한 유동식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고 분만 동안 구강 섭취는 유동식, 쉽게 소화되는 고형식으로 제한하고 쉽게 소화되는 거 먹으란 얘기예요. 구강 투약은 비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수분 섭취는 입을 축이는 정도로 감소하게 돼서 수분 손실량은 증가하고 섭취량은 감소하게 되고 구강호흡, 탈수, 분만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으로 입과 입술이 마를 수 있는데 이때는 얼음 조각을 물려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근골격기로 넘어가서 릴락신. 얘 이완시킨다고 했어요. 임신 기간에는 난소에서 분비되는 릴락신이 골격 사이의 연골을 연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자, 분만 전주에 더 부드럽게 해서 시골 결합과 천미골 관절을 늘어나게 합니다. 관절 크기를 2cm 정도 증가시켜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요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회음부가 점차 얇아질 거예요. 4에서 5cm의 정상 두께에서 1cm로 얇아지게 됩니다. 자, 대사로 넘어갑니다. 분만 중에 산부는 불안할 거고요. 골근육에 운동이 날 거고요. 그로 인해서 탄수화물 대사가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분만할 거예요. 출산할 거예요. 우리 몸에서 많은 에너지가 들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대사가 증가하게 되고요. 증가된 대사는 체온, 맥박, 호흡, 심박출량의 증가, 수분 소실로 반영되게 됩니다. 자, 분만 중에 체온 상승 나타날 수 있다. 체온 상승이나 조기 파소시. 자, 1에서 2F 화씨 내에서의 체온 상승은 정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오히려 감염 사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분만의 전구 증상이에요. 점점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강담입니다. 태아의 선진부가 진골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진골반 안으로 내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궁이 아래로 내려앉게 돼서 자궁 저부 높이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38주가 되면요, 34주에서의 자궁 저부 높이로 내려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초산부는 만삭 2주 전에 하강이 일어난다. 2주 전, 언제? 38주. 자, 브렉스톤 힉스 수축, 얘는 뭐예요? 무통의 불규칙한 수축이에요. 임신 2기부터 분만이 가까워지면서 특히 빈번해집니다. 자, 자궁 근육은 더 단단하게 수축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나 자궁 경관의 변화는 없어요. 수축은 되는데 개대는 없어요. 전구 증상일 뿐 지금 분만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가진통입니다. 자궁 경관의 연화와 숙화, 릴락신 분비로 인해서 자궁 경부가 부드러워지는 것, 자궁 경부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기억해내셔야 돼요. 자, 이로 인해서 경관의 소실과 개대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슬을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혈액이 섞인 점액성 질 분비물. 소실과 개대가 시작되면서 모세혈관이 파열될 겁니다. 그래서 흘러나오는 혈액과 임신 중 경관을 덮고 있던 그 점액마개가 떨어져 나와서 함께 섞여 배출되기 때문에 혈성 점액질 특성을 보이게 되죠. 자,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분비될 수 있고 분만하기 며칠 전이나 몇 시간 전에 나올 수 있지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막의 자연 파막. 양막 파막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양막이 분만 전이나 분만 동안에 저절로 파열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얘가 이제 곧 분만이 시작될 겁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사인이에요. 곧 분만이 시작될 겁니다. 양막 파열. 자, 양막이 파열됐단 말이에요. 양막이 파열되면 뭐가 나올 수 있죠? 양수가 나올 수 있죠. 때에 따라 양수의 태지에 하얀 조각이 섞이기도 하고 파막 후 24시간이 지나도 분만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 양막이 파막이 되면 곧 분만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고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양막이 파막됐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동안 분만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감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염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큽니다. 양막 파열은 제대 탈출의 위험을 동반한다. 자, 양막이 파열됐단 말이에요. 자, 양막이 있어. 양수가 있어요. 태아가 있어요. 근데 얘가 파막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압력이 얘보다는 높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확 나오려고 할 수도 있다고요. 얘가 확 나오면서 제대를 같이 끄집고 나와서 그럴 수도 있다고요. 제대 탈출의 위험을 동반할 수 있어요. 자, 분만의 단계를 나누고 그 단계에 대한 특징을 보면서 어떤 간호를 해줄 수 있는지 연결시켜 보도록 할게요. 분만의 단계, 첫 번째 1기입니다. 분만 1기를 우리는 자궁 경관 개대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궁 경관이 개대되는 시기이다. 진진통의 시작에서 경관의 완전 개대까지 이루어지는 시기, 10cm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 분만 1기도 나눌 수 있어요. 잠재기, 활동기, 이행기로. 잠재기는 진진통의 시작과 함께 자궁 경관의 소실이 주로 진행되면서 선진부 하강은 약간, 진진통이 시작되면서 자궁 경관 소실이 진행되면서, 자, 활동기, 개대와 하강이 빠르게 나타날 거예요. 이행기, 개대가 거의 완료될 겁니다. 이 기간을 나누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기출된 바 있어요. 지금 이 산부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축이요, 5분 간격이고요. 기간이요, 한 40초 정도 되고 있어요. 어느 시기예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거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잠재기, 활동기, 이행기, 자궁계대가 0에서 3cm 열리는 시기, 4에서 7cm 열리는 시기, 7에서 8에서 10cm 열리는 시기.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6시간에서 8시간, 3시간에서 6시간, 그리고 20분에서 40분 이렇게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수축, 강도 부드럽거나 보통이고 리듬은 불규칙적이고 간격은 5에서 30분 간격, 30에서 45초 기간. 보통, 강하고 규칙적이고 3에서 5분 간격, 40에서 70초 규칙적여지죠. 매우 강해집니다. 간격이 2에서 3분 간격이고 45에서 90초 간격이에요. 점점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강, 미산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경산부에서는 -2, 아예 들어오지도 않은 거죠. 하강이 아예 들어오지도 않은 거예요. 골반 입구까지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 그리고 다양하다. 이슬의 색, 갈색이나 분홍색, 양 거의 없고 분홍색에서 혈성 거의 없고 적절하고 다량이 됩니다. 이제 급박해진 거죠. 혈성 점액을 보이게 됩니다. 자, 잠재기 동안에는 흥분되고 자기 자신, 분만과 아이에 대한 생각, 상당히 자신감이 있음 특징적이에요. 수다스럽고 조용할 수도 있고 다소 걱정하고 통증 통제가 잘 되고 아직은 견딜만 하거든요. 자, 활동기로 넘어갑니다. 심각해지고 조용해지고 통증에 대한 통제를 의문스러워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자, 동반자를 필요로 하거나 격려를 원하고 내면으로 향한 관심, 심한 피로와 얼굴 홍조, 지도를 받아들이거나 지시를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불편감이 심해집니다. 자, 고통이 극심해져요. 통제력이 상실되면서 두려움이 나타나고 과민해지고 의사소통 자체가 잘 안 되고 통증으로 온몸을 비틀기도 하고 과호흡이 나타날 수 있어요. 과호흡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나타나겠죠. 전체적으로 화강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직장을 누르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분만이기. 분만이기는 태아가 밖으로 나오는 시기, 태아 만출기입니다. 자궁경부의 완전 개대와 소실에서부터 태아가 만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때 팽윤, 배림, 발로가 나타나는데 개념 아셔야죠. 자, 팽윤이라고 하는 것은 항문 올림근과 회음부층이 얇게 늘어나는 동시에 항문이 벌어져 항문 전벽이 밖으로 보이는 것을 얘기하고요. 자, 배림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부 하강, 선진부가 하강하고 자궁수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선진부가 양 음순 사이로 보이는 것. 수축일 때는 보이고 수축하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 보였다가 보이지 않았다가 배림입니다. 자, 발로는요. 수축이 멎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부가 아두가 보이는 것을 얘기해요. 백륜, 배림, 발로, 분만 2기에서 보여집니다. 자, 분만 2기에서 태아가 만출됐잖아요. 분만 3기로 가게 되면 이제 태반이 만출되는 시기예요. 태아 만출 직후부터 태반 만출이 끝날 때까지 아두 만출 후 강한 수축작용이 있으면서 태반 부착 부위 크기가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면 고정된 육모막이 파괴돼서 태반이 박리됩니다. 그러니까 태아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태반이 박리되는 거예요. 태아가 나오고 나서 태반이 떨어져 나오는 것이다. 자, 자궁이 이완된 경우에는 태반 부위의 크기가 감소되지 않기 때문에 태반이 쉽게 박리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산후출혈의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죠. 분만 4기는 회복기입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산모와 신생아가 출산이라는 생리적 과정에서 회복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 4기는 회복기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각각의 단계에서 해줄 수 있는 간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자, 분만 1기. 개대가 완료되는 시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파막 검사해 주셔야 됩니다. 분만 1기의 포인트는 파막이에요. 인부의 25% 정도에서 자연적인 파막으로 분만이 시작되게 되고 보통 파막된 지 24시간 이내 분만이 시작됩니다. 24시간이 지난
있게 되면 24시간이 지나게 되면 감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곧 분만이 시작되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 양막 파막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양막 파열의 중요성, 왜 중요한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태아 선진부가 골반 내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 탈출이 돼서 제대 압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세요. 자궁이 있단 말이에요. 자궁벽에 태반이 있잖아요. 태반과 태아 사이에 탯줄이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태아가 만출되고 나서 태반이 떨어져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태아가 나오고 나서 탯줄이 제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태반이 만출되어야 하는데 파막으로 인해서 급격한 압력으로 인해서 제대가 압박될 수 있어요. 자, 태아 선진부가 골반 내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 탈출이 되게 되고 제대 탈출이 되게 되면 선진부에 의해서 제대가 압박될 수 있습니다. 제대를 통해서 지금 산소 받고 있는데 태아가 지금 밖으로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제대가 먼저 나와서 압박받고 있어? 그럼 태아에게 호흡곤란을 가져오죠.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임신이 만삭이거나 만삭에 가까우면 분만이 곧 일어나게 된다. 예고편 날리는 거예요. 양막 파열 후 태아가 24시간 이상 자궁 내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병원균의 자궁 내 침입을 최소화하지 못하게 돼서 심각한 자궁 내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양수가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양막 파열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 봐야죠. 어떻게 확진할 거야? 질 내의 산도를 측정해 볼 겁니다. 자, 양막이 파열되면 양수가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질 내의 정상 산도는 산이에요. 4.5에서 5.5. 근데 양수는 알칼리거든요. 7.0에서 7.5. 그러면 질의 산도를 측정해 봤을 때 얘가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 양수 흘러나왔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트라진 검사를 하죠.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나이트라진 검사법. 검사지에 질 내 분비물을 붙인 후 색깔의 변화를 봅니다. 자, 파막되지 않고 출혈이 있으면 알칼리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혈액도요, 알칼리성이거든요. 파막되지 않아서 양수가 흘러나오지 않았는데 이 혈액에 의해서 알칼리로 결론이 나고 알칼리성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산성인 소변도 질 분비물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막이 파열되지 않았다면 질 분비물은 산성으로 노란색을 띨 거예요. 양막이 파열됐을 거야. 그러면 질 분비물이 양수일 거야. 다시 말해 알칼리성일 거야. 그러면 파란색을 보일 거예요. 이 나이트라진 검사로 인해서 양막 파열을 확진해낼 수 있다. 자, 두 번째 검사는요, 양치 검사입니다. 질 분비물을 현미경으로 검사하는데 양수에는 염화나트륨 성분이 있기 때문에 파막된 경우에 양치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질 분비물을 봤을 때 양치 모양이 나타난다면 이건 양수야. 양막 파열됐구나. 이렇게 검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양수에 대한 냄새, 양, 색깔을 관찰해야 돼요. 불쾌한 냄새가 난다. 자, 불쾌한 냄새. 그럼 무조건 감염. 양수 양이 많다. 양수 양이 많다는 것은 문제예요. 문제 사인이에요. 태아 기형과 연관된 양수 과다증을 의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아까 태아의 발달에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태아가 소변을 보는 능력이 생겨. 그리고 태아가 이 양수를 먹거든. 그래서 이 양수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태아가 소변을 봅니다. 근데 먹지는 않아요. 그럼 양수가 어떻게 돼요? 많아져요. 태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태아 기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양수 과다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양수의 색깔은요, 원래 옅은 집 색깔이에요. 그런데 자, 두정인 경우에 선진부가 두정임에도 불구하고 집 색깔이 아니라 녹갈색이라면 이 양수에 태변이 섞여 있음을 의미해요. 두정인데 얘가 지금 녹갈색을 띄어? 그럼 태변이 나왔다는 건데 왜 태변이 나왔을까? 저산소증과 관련시키셔야 됩니다. 태아에서 산소결핍증이 나타나면 항문 관략근이 이완되면서 태변을 배설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정이에서 녹갈색 문제예요. 그러나 둔이에서는 엉덩이가 선진부라면 정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아가 하강하면서 직장이 압박돼서 태변이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지 아니면 저산소증이 있었는지 잘 판별하셔야 돼요. 붉은색이다. 자, 붉은색이다. 그럼 양수에 뭐가 섞인 것 같아요? 혈액이 섞인 것 같죠. 양수에 혈액이 섞여? 왜 섞이는 거예요? 태반이 떨어져 나와서 그래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지금 태아가 만출되기도 직전에 양수에서 피가 보여. 태반 조기방이죠. 황갈색의 양수는 태아 저산소증이 파막되기 36시간 전에 있었거나 태아용 혈성질환 그리고 자궁내 감염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배뇨간유. 배뇨간유가 필요하다. 방광의 팽창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요 정체에 대한 사정을 신중하게 하고 방광백만은 치골결합 바로 위에서 움직이는 덩어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쉽게 관찰되고 촉진될 수 있습니다. 팽만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팽만되면 산부들의 불편감이 커지고 분만 과정 방해하고 선진부가 내려오는 것을 방해하잖아요. 그리고 산욕기에 요 정체의 원인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산후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분만 중 적어도 2시간 에서 3시간마다 배뇨를 권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